입안의 제한. 거기서 이제 제한이라는 용어는 자, 누구한테 하는 거야 이거? 우리 일반 국민들이 행정청한테 좀 해달라 하는 것은 제한이야. 그럼 요청은 누구한테 해서? 행정청 아래에서 위로 이런 개념이고, 제한이라는 단어는 우리 국민들이 행정청한테 뭐 하라 이렇게 제안하는 거지. 요즘에 청와대 게시판에 뭐 제안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 게 우리 행정청이 아닌 사람이 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1번 제안 내용, 동그라미 1번 주민, 이해관계자 포함해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럼 우리 주민들이 제한할 수 있는 것은 4가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그래서 기업, 무슨 시설,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야. 오늘부터는 글자 끊지 말고 끝까지 다 읽어요. 또 설치까지만 읽어놓고 개량 내면 시험 문제 못 풀지 말고. 왜 이거는 제한하냐? 우리 동네 도로가 너무 협소해. 맨날 막히니까 좀 넓혀주세요. 이런 걸 제한한다는 얘기지. 또 오래돼 갖고 막히고 이러니까 좀 뚫어주세요. 개량 좀 해주세요. 이런 것들. 두 번째, 무슨 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계획적 개발이잖아. 계획적 개발 해달라고 왜 제안하느냐가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이야. 재개발, 재건축 하다 보면 하겠다고 해놓고 한 20년씩 지났어. 그래도 안 돼, 아직은. 그러니까 빨리 좀 해달라 하려면 여기다 무슨 구역 지정해야 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바로 개발되거든. 여러분 배운 대로 구역이 지정되면 지구단위 계획은 몇 년 안에? 그러지, 요거잖아. 그러니까 요놈 지정해주면 몇 년 안에는 3년 안에는 개발 들어간다 이 말이잖아. 요런 것 좀 우리 빨리 개발할 수 있게 제안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로 지금까지는 그 내용인데 디귿하고 리을은 용도 지구에 관한 문제야. 용도 지구. 원래 용도 지역 이런 거는 제한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용도 구역 이런 거 제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지금 여기에 그린벨트로 내 땅이 지금 요만큼 있는데 그럼 이거 풀어달라 이렇게 제한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니까 주로 행위 제한에 관련된 것은 제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런 행위 제한이잖아. 그러니까 제한하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지구 중에 2개만 제한권을 허용한다 그 말이야. 그럼 2개를 허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산업유통이라고 나왔잖아. 산업유통. 혹시 산업유통이면 산업이 공업이지, 공업. 그 다음에 유통은 물류기능이라는 이야기야. 그럼 요즘에 농촌지역에 가면 고령화가 돼갖고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그건 놀고 있는 농지가 많아. 그럼 놀고 있는 농지는 많고 나이는 드니까 농사는 못 짓고 그럼 생활이 안 되잖아. 그러면 우리 농지가 있는 이 땅에다가 공장 좀 들어오도록 하겠다. 그럼 공장 들어오도록 하려면 농지에다가 공장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근데 거기다가 공장을 유치하려면 먼저 뭐부터? 산업유통개발진흥으로 지정을 해줘야 공장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공장 들어오게 하려면 먼저 공장 들어오도록 하라가 아니라 뭐를 요 놈으로 좀 바꿔달라고 요 제한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제 저게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뭐 들어와? 공장에 들어오겠지. 그럼 공장 들어온다면 공장이 어떻게 할까? 농지 사서 들어오는 경우 있겠지. 그럼 내 거 논 팔면 되는 거잖아. 그럼 나는 생활력이 생기는 거지. 또 팔고 나서 공장 생기면 일할 수가 있잖아. 거기 가서. 그러니까 그런 거 하려고 요즘에 받아들여 해달라 하는 것이 뭐다? 산업유통이야. 원래 개발진흥지구는 말 그대로 개발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개발진흥은 몇 개가 있어요? 5개가 있지. 주거개발진흥, 산업유통, 관광, 휴양.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복합이 있지. 복합. 요 둘 이상, 요거 중에 둘 이상 기능이 들어오면 복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이 있었잖아. 요거 기능 상관없이 다른 기능 들어온다 이런 거 있었지. 그러니까 요렇게 다 개발이 되는데 그 중에 공장이 들어오려면 뭐가? 산업유통. 요거에 돼야 돼. 그래서 그거 좀 지정해 달라고 제안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돼. 그리고 리을은 시험에 이제 거의 나올 일은 없어. 자, 용도 지구 중에서 그 줄 끝에
용도지구 지정되면 행위 제한이 있겠죠? 그 행위 제한을 무슨 계획으로? 지구 단위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야. 그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되면 개발 계획이 되잖아. 그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이겠지. 그러니까 용도지구가 있으면 행위 제한이 따를 거고 그 행위 제한이가 있으면 우리 개발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그걸 무슨 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용도지구라면 이렇게 해달라고 제안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시험은 기역, 니은, 디귿 세 개는 반드시 이름, 토시까지 다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여튼 다시 3번 2반의 제한 거기다 별표 하세요. 별표. 무조건 공부할 때 2반의 제한은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는 얘기야. 무조건 시험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제한할 때 2번 동의가 나오겠죠. 그래서 관리계획 2반을 제한하려면 다음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 이 경우 대상 토지 면적, 자 토지 면적에 눈에 띄게 표시하세요. 나 같으면 이때는 빨간색 형광펜 써야지. 에? 형광펜이나 빨간색으로 눈에 딱 띄게. 다른 때는 무슨 형광색 잘도 쓰더만 진짜 중요하다 내가 이러는데 지금 거기다는 그냥 뭐 검정펜으로 찍었네. 다른 데는 형광펜 잘 해놨잖아. 지금 보면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빨간색, 파란, 노란색 다 해놨다. 근데 지금 중요하다 하는데 거기는 이제 쓸 데가 없으니까 검정색이야. 거기는 그냥 평상시에는 검정색 쓰는 거야. 검정색. 그다음에 중요하다 그럼 거기다는 빨간색이나 형광펜으로 눈에 딱 띄야지 그 말이. 그래서 토지 면적을 계산할 때에는 국공유지는 제외해. 엄청 중요한 단어야. 여러분 시험에서 국공유지 포함한다, 국공유지 제외한다. 이게 시험 문제 답이 딱 두 번 있다. 두 번. 40문제 중에 이걸로 풀 수 있는 게 답이 두 번이나 나와. 그래서 원래는 이제 동의라는 말이 들어가면 토지 면적 계산할 때 국공유지가 포함이 돼. 근데 지금 뭐 할 때 제한하는 거야. 제한할 때는 동의를 받을 때도 뭐는 제외한다. 국공유지는 토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이 뜻이에요. 엄청 중요해. 근데 지금 다 못 외워. 뒤에 가면 다른 거 할 때 또 공식 적어줄 테니까 그때 공식은 외우고 일단 오늘은 토지 면적은 국공유지는 토지 면적에 제외한다 표시했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반달가로 1번에 동그라미 1에 기역에 관한 사항. 기역이 뭐죠? 기반시설이지. 그것만큼은 대상 토지 면적. 그 토지 면적 다시 해봐. 눈에 띄게.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의 뭐가 필요해? 동의가 필요하겠지. 이때 이 동의 받을 때 5분의 4라는 숫자에는 국공유지가 포함된다, 제외된다? 그렇지. 그게 제외돼 있다 그 말이야. 요거 계산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토지 면적 제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얼마의 동의를 받아라 할 때 꼭 토지 면적으로 나오잖아. 토지 면적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말 나올 때 이건 지금 소유자의 동의잖아. 근데 거기에는 어디는 빼고 국공유지는 제외돼 있다 이 말이거든. 그 다음에 2번 그 1의 동그라미 1의 니은 디귿 리을에서는 얼마? 3분의 2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이제 결론 알려드릴게. 무조건 앞으로 제한할 때 동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기본이 얼마야? 3분의 2야. 3분의 2 이상. 그게 다 통일돼 있어. 근데 국토계획부에 무슨 시설일 때만? 기반일 때만 5분의 4야.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이거 절대 틀리지 말라는 얘기야. 분명히 몇 군데 나와. 제한할 때 동의 말이 몇 군데가 나와. 나올 때마다 숫자 물으면 얼마?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 근데 국토계획법에 무슨 시설일 때 기반 요거 나올 때만 5분의 4 기억하면 돼. 그럼 뭐 거의 다 맞출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이제 앞으로 주의할 게 그러면 1번, 2번까지는 다 출제가 됐어. 근데 이제 아직 3번을 출제를 안 했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제한할 때 요건이 필요해. 그 요건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 그래서 1번 지정대상 지역 면적이 얼마? 1만 이상 3만 미만이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좀 해주세요 하고 제안하려면 면적이 얼마? 1만 이상 3만 미만. 그리고 그 현재 지역이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지역이어야 돼. 그럼 혹시 그 세 개 지역을 옆 뒤에다 적어보세요. 유보용도 이렇게 적어보세요. 우리 개발행위 허가를 배우면 시가와 용도, 유보용도, 보존용도 이런 말을 쓰죠. 그때 유보용도는 항상 앞뒤 다 나올 수가 있어. 자, 어디를 유보용도라고 그래?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야. 요것도 시험에 꼭꼭 나와. 어디 나올지는 모르지만 꼭꼭 나와. 그리고 세 번째, 지정대상 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그중에 계획관리지역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얼마? 50 이상일 거 그랬네. 자, 여기다 해봐요. 지금 우리 동네 여기 공장 짓기 위해서 요거를 제한한다. 그러면 제한하려면 여기 면적이 얼마여야 돼? 여기 면적이 1만 이상 3만 미만이다 이렇게 나와. 2만이라고 예를 들어봐. 2만이면 조건 맞았죠. 그 다음에 여기 지역이 현재 뭐로 돼 있어야 돼? 자연녹지, 계획관리, 그리고 생산관리 요 뜻이겠네. 그 중에 계획관리가 전체 면적이 얼마? 50 이상 차지할 거 그 말이지. 2만이니까 얼마? 계획관리가 1만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 나머지는 자연녹지나 생산관리다 이 말이야.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 자, 산업유통을 제한하려면 현재 거기에 면적은 얼마? 1만 이상 3만 미만. 거기 지역은 뭐로 돼 있어야 돼?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해야 돼. 그때 해당되는 면적이 있으면 그 면적의 계획관리가 얼마? 50을 차지할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지. 자, 다음 장 넘기셔서 양괄호 4번은 참고로만 읽으시면 돼요. 참고로만. 그 다음에 양괄호 5번 제안의 처리 절차. 그러면 제안을 받은 입안권자는 제안일로부터 45일 안에 반영 여부를 제안자한테 통보하겠죠. 그리고 필요하면 30일 연장에 1회 한해서 30일 연장. 우리가 연장할 때 횟수는 무조건 몇 회라고 그래서 1회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여러분 시험에 2회 나오잖아. 뭐 그런 거 바로 틀렸다고 찾아내야지. 무조건 연장할 때 횟수 얼마? 1회 기억하라는 얘기야. 날짜는 그런 기억할 필요 없고 횟수만이라도 기억하라는 얘기지.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입안권자는 제안을 관리계획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그러니까 그 제안한 것을 관리계획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문장 뭐를 거쳐야 돼? 자문을 거쳐야 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원래 도시계획위원회는 무슨 기구예요? 심의기구잖아. 심의. 근데 여기는 심의가 아니라 뭐 하나? 자문을 구하라 그래서. 그러면 심의하고 자문은 차이가 뭘까요? 심의를 거치려면 도시계획위원회부터 소집을 해야 돼. 위원장도 선임해야 되고 위원도 선임하고 소집을 해야 돼.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 적게 걸려? 아주 많이 걸려. 자문은 말 그대로 의견만 들어주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심의하라 그러면 깝깝한 거야. 자문 거쳐라 그러면 금방 끝나는 거야. 이런 걸 생각하라는 얘기야. 여러분 간혹가다 이제 시골에 땅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 이런 경우가 있을 거야 아마. 일종 일반 주거지역을 갖고 있어. 여기 2종 일반 주거지역이야. 근데 갑자기 여기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했어. 지구 단위로. 그러면 여기는 2종이니까 15층짜리 아파트 지어 못 지어? 2종 일반 주거 지을 수 있지. 중층이니까. 중층이잖아. 근데 여기는 저층이잖아.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걸로 바꿔줘야 돼. 근데 바꾼데 간주한다 이렇게 나와. 그럼 뭐야? 바로 바뀐다 그 말이겠지? 그럴 때 뭐 거쳐라? 자문 거쳐라 이렇게 나와.
그때 굳이 그러니까 변경 안 한다는 이야기지. 요렇게 그냥 된 것으로 보는데 도시계획은 뭐만 자문인 것처럼. 그럼 여러분 땅값 어떻게 돼? 바로 뛰는 거지. 요런 경우가 생겨. 그러니까 무슨 구역 지정하면 지구 단위가 지정되다 보면 개발을 하고 아파트 짓고 해야 되는데 일종 일반 주거 여기다 아파트 못 지을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이종으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또 여러분들이 배운 게 뭐 있어? 지구 단위 계획은 용도 지역을 변경하고 뭐 할 수 있다. 세분할 수 이것도 배웠잖아. 뭐 지구 단위 계획을 몇 종으로? 2종으로 바로 변경시켜도 되잖아. 그럴 때는 심의를 거치는 게 아니라 자문을 하라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이럴 때 써먹는 게 자문이야. 어? 이해만 하시면 돼. 나중에 저런 거 생기면 그냥 들고 와. 울산에서 마침 수강생 한 분이 족에 걸렸더라. 대박 났지 뭐. 어? 팔려고 했는데 갑자기 조게 돼서 나 물으러 온 거야. 지구 단위 지정했다는데 1종이 2종 된다는데 이거 무슨 뭐 대박 난 거지 그랬지. 뭔 말인지는 몰라. 배워놓고도. 지구 단위 계획이 1종을 몇 종으로 2종으로 변경시키잖아. 근데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뭐만 자문 빨리 바꿔주겠다 그 말이잖아. 응? 이럴 때 쓰는 거야. 대박 나지? 공부할 때 이런 걸 좀 알아라고 공부하는데 써먹지를 못하잖아. 하여튼 걸리면 무조건 들고 와봐. 그러면 알려줄게. 이렇게 대박나는 사람도 있대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 수도권에 이런 게 별로 없어. 수도권은 이미 다 개발되고 개발 이러는데 지방에 오니까 그런 게 많은 거야. 왜냐하면 아직 개발이 지방 할 수가 있잖아. 많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 많이 생겨. 그러니까 일종 갖고 있다고 탄탄하지 말고 뭐 지정해 주기 바라면 돼. 요놈 수지정해 주라. 그럼 바라면 되겠네. 그러면 요건 자동으로 막 2종으로 바뀌거나 3종으로 바뀔 거 아니야. 뭐 땅값 바로 올라가지. 그러면 이제 아파트 지으니까 여러분도 혜택 보는 거고 그럴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뭐 거쳐야 돼? 심의 거치는데 그냥 간편하게 하려면 뭐 한다? 자문한다. 이렇게 끝난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거 동그라미 쫙 하고 여기다 심의 거친다 그러면 틀린다는 이야기야. 여기는 자문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따로 볼 필요 없겠고 그 다음에 6번 비용부담. 이 비용부담은 어디나 똑같아. 공법은 누구한테 비용부담을 시켜라 그러면 항상 협의자가 나와야 돼. 협의자가 보여? 글씨체가 좀 다르죠. 협의자가. 그러면 협의는 앞에 제안받은 사람 제안한 사람이 협의하라 이렇게 말해. 그래서 협의해서 입안에서 결정에 필요한 비용에 전부든 일부든 누구한테? 제안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그렇지. 그게 답이야 항상. 그러니까 비용하면 협의 나와야 돼. 그리고 그 한 사람한테, 그 한 사람에게는 제안자겠죠.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의무적이라는 건 아니야. 너 돈 부담하라. 그럼 누가 여기에 제안할 사람이 있어 없어? 없지. 예를 들어 도로 많은데 5천억 들어간다. 제한할 사람이 있어 없어? 없지. 네가 돈 부담해. 그럼 제한할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제한을 하게 되면 비용 부담은 시키는 게 아니라 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입안 절차가 나와. 입안 절차가 계획 만드는 거죠. 자, 페이지를 24로 넘겨보세요. 먼저 오늘은 요거 도표로 설명하고 앞에 부분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절차 배운 거는 사실은 요 관리계획 배우려고 한 거야. 관리계획 배우려고 그동안 원리 배운 거예요. 자, 다시 적어 볼게요. 관리계획. 그럼 관리계획 항상 몇 가지 생각하고. 그럼 관리계획은 입안에서 결정한다. 결정 절차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이제 필기할 건 요거 하나예요. 모든 절차 생략이 가능하다. 빨리 적어. 적을 거는 그랬잖아. 설명하기 전에는 설명 들어가면 못 적는데 이런 거는 딱 적어놓고. 그럼 아까 비구속은 전부 생략이 돼야 안 돼? 절대 안 돼.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나가. 누구한테? 이제 알았다.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있다가 탁 쏘면 되네. 이제 알았어. 말 안 들어봐라. 적지 말라는데 계속 적고 있으면 바로 이거 하나 던지면 되겠네. 근데 학교 다닐 때 그랬지. 우리 선생님들이
말 안 들으면 졸고 있으면 이렇게 던지고 그랬잖아. 그 제대로 가면 괜찮아. 옆에 놈 맞기도 하고 그랬지. 우리 이제 하나 알았어. 이건 던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강조하면서 딱 쏘면 되겠다. 이거 몇 번 연습을 해갖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시험에 어떤 시험 문제냐면 이제 기본이나 광역을 내면서 이런 식으로 나와. 공청회에서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런데 뭐라고 하냐. 국방상 기밀이면 공청회 생략한다. 이런 질문이 나와. 그럼 무조건 틀렸다. 무조건 비구속은 생략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찾으라는 얘기야. 여기는 근데 절차를 모두 생략한다 그래서 이유가 있겠죠. 왜 생략하는가? 비구속은 여러분하고 계획이 상관 있나요? 없나요? 아무 상관 없잖아. 근데 이건 우리가 관련돼 있잖아. 자, 우리 동네 도로 만들려고 그래, 도로. 근데 도로 만드는데 절차 거치면 한 10년 걸린다. 이렇게 생각해 봐. 그럼 10년 걸릴 걸 절차 생략하면 3년이면 된다고 또 어떻게 하면 돼? 생략하면 될 거 아니야. 이건 직접 실행해야 되니까 불필요한 절차는 모두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고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 개념이야. 생략 절차 있다야. 그럼 그 절차상에서 1번 번호 써진 게 뭔가요? 2번. 응? 2번. 자, 두 번째 2번 번호 붙은 게 뭐예요? 결정고시죠. 3번 번호는 열람이죠. 그럼 우리 지난번에 피구속은 요 2반 자리에 뭐가 들어갔나요? 수립. 그 다음에 요 결정고시 자리에 승인. 3번에는 공고 열람이 들어가 있었지. 이때 이 고시하고 공고는 같아요, 달라요? 같은 말이잖아. 알린다. 알린다는 같은 말이잖아. 그런데 여기는 승인하고 알려주지를 않았으니까 끝에 가서 알려준 거고, 여기는 결정과 동시에 알렸으니까 굳이 끝에 가서 또 알릴 필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절차가 하나가 앞으로 온 거지. 그럼 이유가 있겠네. 여기는 왜 바로 앞에서 알리고 요 뒤에서 알리는 것부터 이해하면 되네. 요건 구속적 계획이니까 여러분이 구속 당하면 바로 알아야 돼. 한 10년 후에 알아야 돼. 그래, 그래서 바로 고시해 줘야 돼. 비구속은 여러분 상관없으니까 뭐 10년 후에 알려주든 뭐 5년 후에 알려준 상관이 없다. 그 말이겠지. 그래서 절차 개념은 수립과 위반은 같은 거고 승인과 결정은 같은 거야. 그런데 비구속은 승인만 했고, 승인이란 건 확인하는 거야. 확인. 그리고 알려준 적은 없는데 끝에 가서 알려줬다. 이렇게 나오지. 여기는 결정과 동시에 뭐하라? 알려라 해서 고시가 먼저 나온다. 요거만 알면 돼. 그럼 끝에 가서 여기는 공고했지만 고시할 필요 없지. 그러면 여기는 왜 공고고 여기는 왜 고시야? 여러분 배웠잖아. 자, 공고는 일시적이거나 구속력이 없는 거 그랬지. 좀 구속력 없으니까 공고잖아. 근데 고시는 뭐였어? 계속적이고 구속력이 있다고 그래 있잖아. 요건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잖아. 그러니까 뭐 고시. 구속력 없으면 공고야. 그래서 우리가 공고고시 모르면 공부 엄청 힘들어. 시험에는 안 물어보거든. 근데 공부할 때는 이게 알면 편해지는 거야. 왜 공고했는지 고시했는지. 자, 다시 한번 공고는 어떤 때 써? 일시적으로 알리거나 구속력이 없는 것을 알려준다. 그럴 때는 공고. 그다음에 계속 효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구속력이 있는 걸 알려줄 때는 고시한다.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그럼 양쪽 이제 비교됐죠. 그럼 이반권자는 아까 배웠으니까 한번 할게요. 자, 이반권자 원칙 그러면 누구? 덕, 광, 시장, 군수 이렇게 나오고, 예외로 그러면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은 예외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결정권자를 안 배웠는데 미리 할 거예요. 결정권자는 결정권자 원칙은 시, 도지사 이렇게 나와. 시, 도지사. 예외는 국토부 장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원칙 예외가 됐는 건지 알면 돼요. 여기도 위반하면 신청한다 이렇게 하겠죠. 그때 수립했으면 뭐 했나요? 이때 이름이 무슨 신청? 승인 신청이었지. 승인 신청. 그럼 여기는 무슨 신청? 결정 신청 그러면 되겠지. 그러니까 신청한다는 말은 같아. 항상 수립했건 위반했으면 신청한다야. 근데 저쪽은 승인 신청, 이쪽은
그것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똑같이 신청하되 여기는 수립했고 뒤에가 승인이니까 승인 신청하고 여기는 무슨 신청? 결정 신청. 이것만 알아들으면 돼. 그러면 결정 신청을 하는데 시장 군수는 신청을 누구한테 하나요? 그렇지, 도지사. 그래서 도지사가 결정한다 이렇게 나오지. 그럼 여기서도 시장이 수립했다. 그러면 승인권자 누구?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시장 군수는 신청해서 누가? 도지사 승인한다. 그때 기본계획 특광은 신청해야 안 해? 안 하지. 자기가 승인 없이 뭐 하니까 확정한다 그랬잖아. 확정. 그럼 여기도 특광은 신청해야 안 해? 안 하겠지. 그래서 특광은 요 사람이 되겠지? 나는 직접 그 뜻이야. 그래서 여기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직접 또는 신청 이렇게 나와. 지문에가. 그럼 신청은 누구를 말해? 시장 군수가. 특광은 직접 한다 그 말이겠지? 그 양쪽이 똑같아 원리는. 여기서도 시장 군수는 신청해서 도지사가. 특광은 본인이 직접. 여기도 시장 군수는 신청했고 특광은 직접 한다. 똑같은 말이지. 근데 여기는 좀 더 넓은 거지 이제. 특광과 도. 그럼 도지사도 시 도지사급이잖아. 그리고 장관도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신청을 할 필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오로지 관리계획에서는 신청한다. 그러면 누구만 말해? 그렇지. 그것만 기억하면 돼. 나머지는 본인 스스로 직접 한다. 이러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신청과 직접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그러면 도지사가 한 건 누가? 도지사. 국장인 건 국장. 특별광역시장, 특별광역시장이야. 그 대신에 시장 군수는 반드시 도지사한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때 도지사 뒤에 대도시의 시장이 나온다.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시장 중에서 대도시장에게는 위임한다. 그 말이겠지. 그럼 여기가 창원시장 그럴 때는 신청해 안 해? 안 하고 직접 한다. 그 말이겠지. 창원시가 무슨 시니까? 대도시. 옆에 김해시도 대도시겠지. 그러면 여기에 함안 군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신청해서 도지사가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장 군수라고 나올 때는 신청해서 도지사가 결정한다 이렇게 나오지만 자 지문을 대도시로 바꾸면 본인이 직접 입안해서 직접 결정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결정권자 그러면 높은 사람부터 읽으면 어떻게 읽어? 국장, 시도, 대도 이 사람이 결정권자다 이렇게 말해. 요거 외우셔야 돼. 요거는 행정청을 외울 때도 외울 때가 있고 안 외울 때가 있어. 관리계획만 외우시면 돼. 관리계획은 입안권자, 결정권자를 암기해야 돼. 그러면 모든 문제가 풀어져. 우리가 광역하고 기본 배울 때는 외워라 이런 말 안 했죠? 안 했지? 여기서는 외워야 돼 이거를. 내가 외워라고 그랬어? 외워라고 했어 안 했어? 한 번도 한 적 없어. 내가 기본하고 광역할 때 수립권자 승인 외워라고 그랬나? 했어? 안 했지? 확인해봐. 촬영 돌려봐 다시. 나는 외우란 적 한 번도 없어. 요거를 지금부터 암기하라는 이야기야. 내가 처음으로 암기상 나왔어. 그럼 앞으로 관리계획 입안권자 그러면 누구야? 특광, 시장 군수, 도지사, 국자 요것만 딱 머릿속에 외우시면 돼. 그리고 아까 배운 대로 원칙이다. 요건 걸칠 때 쓰는 거다. 걸칠 때 하는 거다. 이거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정권자 물으면 국장, 시도, 대도인데 우리 이제 공부하려니까 원칙 예외 구분해. 그럼 무조건 국장은 원칙이다 예외다. 그래 무조건 국장은 예외야. 그럼 나머지가 원칙 그렇게 하겠지. 자 그럼 이해됐으면 이제 하나가 더 뭐냐. 시장 군수가 예외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이게 어떤 경우냐면 그렇지 지구 단위 시장 군수가 지구 단위 계획을 위반하면 바로 알아서 결정할 수 있다 해놨어. 그럼 지구 단위 계획도 있겠지. 이건 구역이고 이건 계획이겠지. 그러니까 구역이나 계획, 지구 단위 구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가 위반하면 직접 뭐 한다? 결정한다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신청은 몇 가지만 하는 건데? 5가지겠지? 관리계획 몇 가지니까? 6가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 하나만큼은 시장군수가 직접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청은 5가지는 신청하라 이렇게 알고 있어야지. 그럼 이거는 왜 직접 해야 돼? 그래, 계획적 개발 빨리 해야 되니까. 이걸 만약에 빨리 사업하려고 시장군수가 입안했는데 도지사한테 신청하면 또 한 3년 걸려서 내려오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 요것만큼 빨리 하기 위한 거다 이런 개념이야. 여러분 저기 결정 쪽에 봐봐요. 그 결정고시 쪽에 보면 원칙은 누구 써놨어요? 시도 대도. 예외 국장 해놓고 괄호 속에 시장군수는 무슨 구역이면 지구단위 그거 써놨잖아. 그렇게 써놨어.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건 다 써 있어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눈은 여기만 쳐다보는 거 집에 가서 거기 한번 읽으면 돼요. 또 한번 읽어줄 거야. 읽어줄 거니까 지금 요 설명 드려야 돼. 그러니까 항상 관리 계획은 하나하나 신경 쓰는 거냐. 이건 다 시험 문제를 내는 거야. 절차 하나마다. 자, 다시. 입안권자가 있으면 입안권자 중에 신청하면 누구만? 시장군수만.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근데 그런 시장군수도 직접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물으면 무슨 구역 나와? 지구단위 요거 써지면 직접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하나밖에 없어. 시험 문제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송부를 하겠지. 그럼 그동안에 이제 송부는 누구누구한테 했나요? 협의한 사람, 그리고 수립한 사람 그랬지. 여기는 이제 수립 대신에 뭐로 바꿔? 입안 그러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야. 구속적 계획은 협의한 사람한테 보낼 필요가 없어. 바로 실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입안한 사람한테만 보내면 돼. 그럼 입안한 사람은 자 여기 열람이 또 뭐 누구로 돼 있어? 열람회가 그냥 입안권자 하나 써놨잖아. 입안권자 하고 누구? 특권. 그러면 입안권자 원자만 써. 어떤 사람? 원칙적. 그러니까 맨 마지막은 항상 누구만 해? 원칙만 하는 거야. 원칙만. 그러면 시험에서 국장이나 도지사는 입안해서 결정한 다음에 열람을 국장과 도지사가 한다. 그러면 돼, 안 돼? 그럼 무조건 틀린 거지. 그거 찾으려고 내가 항상 원칙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끝에는 누구만? 원칙. 원자 하나 쓰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려. 원자 하나만 쓰는데도 뭘 이렇게 잔뜩 또 쓰느라고. 많이 쓰지 마. 많이 쓰면 여러분이 손해라니까. 안 해도 될 공부를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거잖아. 원자 하나만 딱 쓰면 되는데 100번은 섞었다. 100번 쓸 시간에 뭘 쳐다보고 쓰고 있어 거기다. 무조건 맨 위에 원칙 나오면 여기 맨 끝에도 뭐야? 원칙이다. 그거만 알면 되잖아. 원칙 하면 여기도 원칙만 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절차는 이걸로 끝났어 이제. 그다음 원칙적 이렇게 써. 원칙적 입안자다. 그럼 이제 입안하려면 절차를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입안 위에 3개 절차가 뭐예요? 기초조사, 주민의견, 지방에 3개 묶어서 쓰세요. 자, 묶어서 무슨 절차 그러면 될까? 그렇지, 입안 절차 그러면 되겠네. 빨리 써요 거기다. 그러니까 정신 좀 쓰라니까. 지금 위에 기초조사부터 묶고 참말로 그냥 엉뚱한 짓거리 하지 말라고. 요거 3개 묶으라고 이렇게. 묶었어요? 무슨 절차? 입안 절차. 자, 그럼 협의심이 묶어서 무슨 절차? 결정 절차 그러면 되겠네. 됐었죠? 자, 펜 놓고 봐요 이제. 그럼 이제 입안을 할 때 기초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주민하고 지방의회는 항상 원래 법조문에는 한 개로 나오면 뭐라고 나와요? 의견 청취다 이렇게 나와. 법조문에는 이제 법조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구분하면 의견 청취를 누구하고 누구로? 주민과 지방의회로 구분한다 이 뜻이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시험장에 가도 법조문으로 나와. 의견 청취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의견 청취는 다시 구분하면 누구하고 누구다? 주민과 지방의회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슨 절차라 불러? 입안 절차란다 그 뜻이고. 그러면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 뭐하고 뭐가? 협의와 심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고. 요걸 묶어서 우리 무슨 절차? 그래, 요거 기억 잘해야 돼. 결정 절차야. 근데 우리 생략사항이 있기 때문에
절차로 묻는다는 얘기야. 입안할 때 절차 중에 생략 그러면 3개를 말하는 거지. 결정 절차의 생략 그러면 2개를 말하는 거니까. 이때는 절차라는 말을 알아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생략사 나오고 뭐 유일하게 비구속과의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어. 그럼 비구속과 차이는 요 주민 의견 청취지. 주민 의견 청취가 뭐로 나와요? 공고 열람. 지금까지는 공청회 이렇게 나온 거잖아. 공청회. 그거가 이거 차이 하나야. 나머지는 똑같아. 지문까지도. 여기는 주민 의견이 공청회냐 공고열람. 요것도 시험에 냈지. 지난번 이제 기본계획 출제할 때야. 기본계획을 출제할 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자 공고열람하여 주민 의견 듣는다. 이렇게 출제한 거야. 그럼 그때는 틀린 걸 찾아야지. 근데 일반인들은 그거 몰라. 공부를 그냥 뭐라 그럴까? 앞글자로 외운 사람들 그런 말을 못 알아들어. 여기는 차이점 요거 하나 다 기억하고. 그럼 이제 공고니까 어디다 해? 신문, 열람 며칠. 그러죠. 요거 차이야. 그럼 여기하고 다르다고 그랬어. 요건 행정청이 계획을 만들어서 공고열람하는 거고. 그럼 이때 공고열람은 공고는 어디다 있어요? 공보에다 한다 이렇게 배웠잖아. 근데 앞으로 누구자가 들어가면 그래 주민한테 알릴 때는 관보공보 쓰면 우리가 알아 몰라 못 본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신문. 그러니까 이거 주민 의견 이 말 들어갈 때는 어디에다 신문. 그럼 행정청끼리 할 때는 관보공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름은 똑같이 공고열람 써 있더라도 뭐 어디 과정이냐 보란 이야기야. 그래서 항상 다른 건 빼고 무슨 자 들어가면 주민 요거 들어갈 때 주민 들어가면 무조건 어디 신문 뭐 그게 아니면 관보공보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 그 날짜 14일이다. 변함없이 계속 14일 나오잖아. 하위법에 가도. 그럼 이렇게 이제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듣고 이렇게 나오겠지. 차이점 하나 있다 기억했고. 그다음에 또 차이점이 공청회가 나오면 누구의 의견도 같이 들어. 전문가 이렇게 들어가잖아. 여기는 순수하게 주민 의견만 듣는다. 이건 차이란 얘기야. 그러면 기초조사는 필요사항 조사하고 측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큰 차이점은 여기에 포함되는 사항이 다르다. 그 내용이지. 기본계획은 몇 개 포함했나요? 2개. 자, 기본계획 뭐하고 뭐 토지 적성, 재해 취약성. 근데 관리계획에는 하나가 뭐가 들어간다? 환경성 검토가. 그럼 이제 비교하라 그러면 어떠냐? 요건 실행하는 게 실천. 그럼 실천하다 보면 예를 들어 도로를 내겠다. 그럼 도로는 내 산을 뚫어야 되겠다. 그럼 뭐 해야 돼? 환경성 검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실천하는 계획에는 뭐가 환경성 검토가 있고 실행하지 않는 계획은 이건 할 필요가 없는 거다. 그 차이지. 그럼 이제 3가지 단계. 광역은 기초조사에 포함할 사항이 있고 없고 광역은 없고 기본계획부터 2개 관리계획은 2개 플러스 하나 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공부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 볼 때도 앞에 거를 하는 것보다 뒤에 거 하나 외워서 풀어가면 되지. 요 3개를 포함하는 경우 이렇게 물으면 광역은 있고 없고 기본은 2개 앞에 거 2개 있고 그다음에 관리계획은 2개 받고 하나 더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돼. 모르면 요 한자 하나만 기억해. 이럴 때는 어차피 이런 건 다 맞춰줄 거 아니야. 맞춰주지. 이런 거 갖고 장난치진 않을 거니까 환경성 하나가 더 있다 이렇게 하시면. 왜냐면 요거 외우라고 하면 좀 아직 안 외워져. 뭐야? 토지 적성인데 재해 이거 잘 앞뒤로 구분이 안 돼. 그냥 있다 그 정도만 하면 돼.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요거 포함한다. 요거 하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회 여기다가 여러분 책에 그 지방의 의견 청취 있나요? 거기 보이죠? 거기다 별표를 해. 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 부분이야. 여기다 별표 하라고. 그럼 2개 할까? 했어요? 아는 사람 하나 있어. 어딘지 모르고 멍하니 있어 지금도. 빨리 했어. 옆에 사람 보고 해. 왜냐 우리는 여기를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내. 여기를. 자 이유가 있죠. 다른 것들은 관리계획하면 몇 가지예요? 6가지. 그 6가지 할 때마다 의견 들으면 되잖아. 그런데 지방의회는
6가지 의견을 안 들어. 무슨 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나와. 써 있어. 여기 봐요. 써 있으니까. 그럼 이제 그냥 출제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방의 의견 들어라 이렇게 나와. 근데 요거를 이제 대통령령에 가면 3개로 구분돼 있어. 주로 뭐 나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요걸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만 지방의 의견 들어라 이렇게 나온 거지. 그리고 시설 중에서 광역시설 또 기반시설. 그럼 이런 거 할 때만 의견 들으라는 얘기야. 그럼 하나 더 시험에서 나온 대로 할게요. 자, 도시개발 사업으로 출제했어. 도시개발 사업 할 때 지방의 의견 들어라. 그럼 여기서 틀렸지? 요게 지금 우리 도시개발 4번에 해당하잖아. 4번. 도시개발 정비사업. 의견 들을 필요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뭘 냈냐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때 지방의 의견 들어라. 없지? 지구단위 몇 번인데 5번에 해당하잖아. 이 번호가 아니야. 이 번호. 지금 내가 우리 관리계 5번에 지구단위 이렇게 해보잖아. 이거 안 들어. 오로지 여기에 해당할 때만 지방의 의견 들어. 그럼 이제 시험에 문제 바꿔서 해서 상업지역 지정하는 경우 지방의 의견 들어라. 맞지? 용도 지역이니까. 그 다음 개발제한구역 지정할 때 주민 의견, 지방의 의견 들어라. 맞지? 개발제한구역 여기에다. 이렇게 내는 거야 시험 문제를.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이대로만 외우고 또 이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한 사람. 용 외워갖고 한 사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구를 못 외우고 용 외웠어. 그래서 시험 작가는 용이라고 안 보여 이게. 그래 첫 글자 외우지 말라고 하는 거야. 용도 지역은 이 용자 하나 빼고는 더 많잖아. 자, 도, 관, 농자, 추상, 공로 21개나 나오잖아. 그 이름 나올 건데 용자에 하는데 왜 해결되질 않아. 그러니까 강의하는 사람이 이렇게 가르친 놈이 많아. 꽤 많아. 꽤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없어. 여러분들이 외운 거는 그렇게 가르쳐서 외운 거니까. 나는 안 가르쳤으니까 외우지 말라는 얘기야. 아까 내가 지금 풀어 설명해서 상업지역 지정, 그것도 용도지역이야. 개발제한구역 지정, 그러면 용도구역이 그렇게 출제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출제하면 다 못 찾고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요거 기억하고 또 하나. 지금까지 지방의회는 의견 제시를 며칠 안에 이렇게 배웠어. 30일 안에. 명시한 기한 안에 의견 날짜가 없어. 날짜가 뭐라고 돼 있어? 명시한. 자, 책에 봐. 굵은 글씨. 명시된 기한 안에 의견 제시 있나요?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럼 왜 명시라고 할까? 비구속은 내용이 하나밖에 없지만 여기는 몇 개나 돼? 6개. 그럼 용도지역 개수로 따지면 몇 개야? 21개나 되지. 그럼 사안에 따라 다 다르다는 이야기야. 면적으로 한번 할까? 그린벨트 지정하려고 그래. 그린벨트. 그런데 그린벨트가 3만이야. 그런데 그린벨트는 100만이야. 그럼 의견 듣는 게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 되겠지. 그래서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날짜가 아니라 뭐라고 하나? 명시한 기한. 그럼 저기서 30일 주면 30일 하면 되겠지. 6개월 하면 6개월 돼야 되겠지. 그래서 달라.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지방의 의견 다른 데는 그냥 지방의회 하고 시도냐 시군이 이것만 찾으면 되고 날짜 며칠 30일 그걸 끝나잖아. 이만큼 복잡해 여기는. 그래서 별표하라 그 말이야. 별표.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우선 절차를 좀 쉬었다가 좀 시간이 좀 쉴 시간이 됐으니까 쉬었다가 다시 들어갈 건데 지우면 돼요? 안 돼요? 또 지워놓으면 이제 알아서 쓸 거야. 이건 지우지 말고 잘 놔두시고.